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어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길이어서 뭐 집에 가서 먹으면 되죠. 제가 안산 삽니다, 저는. 예, 나중에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 안산하고 시흥은 사실은 같은 동네인데 문화권이 이제 현대 와서 둘로 갈리는 바람에 저도 저쪽 도일하고 이쪽은 수시로 들락달락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서해안 도서 지역의 교통과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이도와 관련돼서 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다 아시다시피 이런 과정 속에서 저도 생각지 못한 주제를 저한테 넘겨줘가지고 자료 만드니라고 제가 애를 좀 썼습니다. 사실은 그 본론에 있는 그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물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도 있고 또 들어가지 않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적당히 해서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또 열심히 유익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길과 뱃길이라고 하는 게 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넣은 것은 이제 오이도가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해양 와서 해 먹고 해변가가 있고 뭐 이런 정도 알지만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여고에 사셨던 분은 당연히 섬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얘기가 돼요. 젊은 사람들은 제주도 하면 섬인 줄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도라고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옛 그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걸어서 육지를 뭐 가까우니까 왔거나 아니면 배로 왔거나 그런 것이 이제 물길과 뱃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역 특히 과거에는 여기를 경기만이라고 했거든요. 저 밑에는 이제 시화가 있고 이쪽은 이제 인천 쪽이 가까워 인천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고대에 있어서의 그 연안 해로 섬과 관련되어 여기는 이제 소정방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덕적도로에서 그런 길이 있고 또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에는 송사신 당나라 사신들이 또 이 일을 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길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완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수도가 이제 경주나 부여나 저 평양에 있는 게 아니고 개성과 지금 오늘날 예전엔 개경이었 지금 개성과 한양 지금 서울이란 말이죠. 물류의 이제 중심이 거점이 거기가 되니까 당연히 그 이제 아래 삼단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자들 그것이 이제 국가 재정이 되고 또 왕실의 재정이 되고 하는 문제들 그런 것이 다 이제 여기를 올라가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뱃길과 물길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뱃길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세월호 있지만 그때의 그 뱃길만 생각하시죠. 과거에는 우리가 철도가 생기기 전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육로 육지로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편안한 길이었죠. 인천안 지금도 그 연안 타고 가면 저 당진까지 들어가는 여객선이 지금 있죠. 왕경호라고 있는데 거기다 당진에서 학생들이 인천으로 통학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줄의 도로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자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길이란 주인이 없고 오로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길 가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도 역시 자기가 자기 인생은 주인공이듯이요. 그래서 옛 성왕이 경계를 정하며 밭을 나누어주고 길을 다스리는 것을 일시에 행하여 농부로 하여금 원할 때 들에서 일하게 하고 나그네로 하여금 원할 때 길에 나가게 하였으니 이 두 가지를 인정해 대체 큰 요체로 여긴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세대가 내려와 오늘날처럼 공사의 일이 매우 본다 해서 길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음에서랴. 다 지금은 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심지어 길 위에 인문학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다 하여튼 길 위에 서 있는데 그 길이 자기가 가는 길이냐 아니냐에 그 항상 그 갈등과 방황 속에서 우리가 서 있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당신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길은 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제 이 뜻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는데 가느다란 실선들이 있어요. 유성 사진인데 그 가느다란 실선이 오늘날 백길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희미하게 저쪽에 독도로 이렇게 쭉 보이는데 보이고 이제 그 노란색 점들이 그 조창이라고 해서 삼남 지방에 각각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세금 곡식들이 모여서 이제 그것이 이제 중앙으로 올라오는 이걸 올라오려면 당연히 관용선이죠. 그래서 좋은 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선 후기에 오면 이제 좋은 체제가 무너지니까 사선 개인의 배로 이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근대화를 겪고 일제 강점기가 되고 신장로가 생기면서부터 또 철도가 생기면서부터 길과 우리가 알고 있는 길과 백길은 점차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백길이란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선박이 지나가는 것이 당연히 배가 지나가는 것을 백길이라고 하고 백길 가운데 이제 강에서 강을 따라다니는 길 아니면 이제 해안을 따라다니는 길, 바다의 길 그런 것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수운, 해운, 수운로, 해운로 이렇게 이제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라고 하는 바닷길이라는 게 멀면 멀수록 손해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노동력 아니에요. 배를 채워서 가야 하니까. 물론 계절풍이나 이런 그 해안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연해에는 대부분 노동력에 의해서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단시간 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던 경국대제나 이런 것을 보면 조전이란 말로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냥 조운선 이렇게 불리죠. 지난번에 태안 마도선 뭐 3, 4, 5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거기서 이제 건져 보니까 수화물이 막 나오고 거기서 이제 배의 성격을 분명히 해보니까 조운선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자를 옮겨 바꾸는 방도는 말이 수레와 같지 않고 수레는 배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양을 싣을 수 있는 것은 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으므로 수레가 다니기에 불편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배로서 화물을 싣고 운반하여 생기는 이익보다 못하다.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배를 가장 좋은 운송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죠. 지금은 화물선이라는 개념으로 운송 수단이지만 과거에는 고기 잡는 배가 또 나룻배가 되고 나룻배가 또 통통배가 되고 통통배가 이제 증기선이 되고 등기선에서 지금 뭐 디젤에서부터 이제 원자력까지 가는 그런 배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2.5톤 카고 그 봉고 트럭이 이제 항아리를 싣고 가잖아요. 그러죠? 항아리를 실을 때 잘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바로 팍 묶고 미끼 밑에는 이제 이불이나 스펀지나 이런 걸 다 넣어놓잖아요. 왜 넣어놓을까요, 그게? 예, 그 언덕이나 요철이 있으면 트럭은 요철이 출렁거리니까 바삭바삭 그냥 우아래 충돌이 해서 항아리가 금이 가고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건 두들겨 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항아리가 멀쩡하냐 동전을 꺼내서 슥 긁어보면 소리가 나와요. 깨진 흔적들이. 옛날 도자기 감정할 때 이제 그렇게 깨진 걸 하거든요. 근데 배는 왜 강진에서 청자들이 그 배를 싣고 오냐면, 물론 이제 강진에 그 이유가 이제 있기도 하지만 놀링이 없어요, 배는. 그러니까 놀링만 있는 거예요, 좌우로. 좌우로. 이게 이게 배에 의해서 이게 저기 의해서 가란다. 그러니까 그 화물선을 안에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집으로 싸가지고 넣으면 그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배와 육로에서 수레 같은 경우는 더하죠. 왜냐하면 파이어는 공기라도 들어있지만 수레는 그 철 글로 돼 있잖아요. 옛날 수레들은. 그러니까 놀링이 없으니까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는 항상 그렇게 옮기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강이나 바다에서 물자를 운송하는 편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길은 당연히 누가 관리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다 국가가 관리해요. 연안 해안선들은 다. 처음 요새 듣는 DVT? 뭐 진도 뭐 용어 새로운 용어들 그래서 알아들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제 교역이라고 하는 부분. 교역은 물자의 운송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는 곳에는 포구가 있고 포구가 있으면 당연히 하역장이 있고 하역장이 있으면 시장이 들었어. 그래서 교역의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경제적 축을 하나 형성하는 그것이 어촌이나 또 수로를 통해서 마포나루 같은 경우 다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김정일 대동여지도에 지금 옥구도를 중심으로 옥구도를 오이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죠. 이제 포인트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오이도 지역 해당. 빨간색은 저 부천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백길은 강이나 하천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운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바다는 조수의 간만에 차만 움직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평저선 같은 경우에는 뭐 갯벌 위에 떠 있다가 물 차면 뜨니까 그냥 내려가. 근데 강은 수계 물이 부족하면 못 올라가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부실해가지고. 예. 그래서 뱃길은 강이나 해안에 떨어진 정도에 따라 강한 뱃길, 연안 뱃길, 해양 뱃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강한 뱃길은 좋은 노와 소금이나 쌀, 수은 노, 한강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그 메밀꽃 필무렵이죠. 그거 보면 이제 소금 장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봉평으로 넘어가는 그런 한강 저 남한강의 북한강에서 이제 올라가는 소금 지어서 지게로 이제 그런 것도로 나오고 조랑말에 이제 해서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연안 뱃길은 해안 가까이 뱃길이에요. 그 철선, 전용선, 컨테이너선 요새 화물선들이 이제 많이 다니죠. 저는 이제 풍도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과거에는 저 인천 연안에서 그렇게 해서 2시간 걸렸어요.
인천 안산 시민이니까 인천 혜택도 못 받고 지금은 이제 안산 그 탄도에서 이제 가는데 거기 그 탄도 그 저 풍도 앞에서 쭉 보면 컨테이너선 큰 배들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해운로라는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풍도는 여러분 다 아시피 그 청일전쟁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이제 고승호가 거기서 격침되기도 하고 그런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요. 그래서 수송 주체에 따라 여객선을 실현하는 여객선이 있을 수가 있고 화물 뱃길이 나눠지고 그래서 연안 뱃길, 육지와 도서관에 다니는 뱃길, 관광 뱃길. 뭐 유람선 탄다 그러잖아요. 그건 관광 뱃길이죠. 섬 한 바퀴 쓱 일주해 주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명령 뱃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보건선, 수송 뭐 이런 거 병원선들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직접 해주는 그 명령선이에요. 또 군함, 당연히 이런 건 명령선이죠. 함부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 궤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밖에 이제 정기적으로 행하는 뱃길, 부정기적으로 가는 뱃길 있어요.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뭐 인천에서 제주 가는 게 이제 정기선이죠. 세월호 같은 경우 사실은 정기선이었죠. 부정기선은 이제 섬과 섬이 워낙 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부정기선입니다. 또 뭐 수많은 뭐 있어요. 뭐 소형선, 조그만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곳. 왜? 조그만 배는 암초에 걸려도 침몰되지 않지만 큰 배는 암초에 되면 하니까 그런 그 연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상 보면 이제 간선 뱃길, 지선 뱃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간선이라는 것은 정기선으로 왔다 갔다. 지선은 거기서 또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섬에 갈 때 부두에 큰 배가 정착되지를 못하니까 쪽배로 와갖고 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지선 뱃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해양 뱃길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연안 뱃길도 있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뱃길이 이제 있겠죠. 그런 가운데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그 대서양, 북대서양 서양 뱃길 이런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위즈 운하, 뭐 뜬지 얼마 안 되지. 그런 것들이 대서양을 연결해주는 뱃길이 되게 되는 거고, 남대서양 뱃길, 북태평양 뱃길, 아시아, 유럽 뱃길 다 달라요. 그 뱃길과 사람들이 다니는 그 뱃길과 또 어선은 또 다르죠. 어선은 또 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는 거니까요. 다르더라.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서구 중심, 서구 문명 중심, 서양의 어떤 운송 수단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의 뱃길, 우리의 물길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지금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이 사라진 이유. 스마트폰.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뭐 여자 셋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죠. 그 부인, 그 다음에 딸, 아이 나비 부인, 셋을 잘 들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선도 매한가지예요. 어선도 거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노인 그 오래된 선장들은 별로 그 의지 안 해요. 거기다가 그 뭐지 어침 이래갖고 어탐 그 저기까지 땅 그 물속 깊이에 물고기까지 지금 어장에 그 물고기가 있는 그런 것까지 확인하니까 그 사람이 감각적 동물적이 되지 못하고 기계적이 돼버리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변방적인 생각, 우리가 해양 문화 다 잃어버렸잖아요. 해양 문화. 오로지 육지 문화에. 섬 사람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뱀놈이라고 하거나 섬놈이라고 하거나
육지놈이 얼마나 잘났길래. 예? 그래서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고 장가도 안 보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섬과 육지는 그렇게 단절이 되어갔고 또 결국 또 유배나 보내는 정도의 인식들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녔던 대외 국제관계의 고대에서부터 다녔던 백길, 또 연안에 다녔던 백길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록도 별로 남지를 않고 있고. 왜? 기록이 남지 않는 건 사람이 자연적, 동물적 감각으로 다닌 그것이 그걸 기록으로 쓰고 뭐 여기서부터 했더니 몇 킬로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다녔던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찾아서 그 해로를 복원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남북방 연안로, 그러니까 서해안 서남 쪽에서 중국 동북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바다에만,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평양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만 따라서 이렇게 가야 태풍이 걸거나 뭐가 안 넘으면 금방 그 육지로 그냥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먼 데서 보면 태풍 불거나 뭐가 보면 배가 파손되면 사람이 그냥 깔아있는 거죠. 그 연안로를 따라가는 그러한 노선이 있고, 또 송나라 같으면 이쪽 어디예요? 개봉이에요, 수도가. 북경이 아니고. 그러면 사신들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다이렉트로 그냥 산둥반도로 치나 아니면 영파, 닝보우라고 하는 그걸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야죠. 아니면 거꾸로 그 산둥반도 밑을 이렇게 쭉 따라서 어디로 와요? 우리 남해안, 연안 따라서 또 올라와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남방, 북방 연안로, 북방 횡단로, 남방 사단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고대나 중세나 대외관계에 있어서 사신들이 또는 상선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학자마다 다르죠. 이름 붙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해를 또 황해라고 하기 때문에 황해를 넣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또 중국만 왔다 간다. 일본도 왔다 가야죠. 또 일본도. 예, 그래서 그 발해 같은 경우는 동경에서 동해안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 조류를 따라서 내려가는 일본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3가지 갈래는 결국은 조선술과 해양술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정서에, 만약에 송나라가 12세기 그런 일이 있는데 소동파가 소식이죠. 뭐라고 하냐면 고려 사람들은 정세가 서로 안 좋을 때 들어오지 말아라. 왜? 니네들은 정보만 다 빼간다. 알짜만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못 가는 거죠. 사신들은. 상선들은 물론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기도 했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월호 났을 때 그 일대는 배가 못 다녔잖아요. 그게 이제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릭이나 서경의 고려도경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코스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날짜별로 어디로 갔다가 이제 그런 그 사신들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겨서 그걸 그대로 거기다 대입시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며칠, 여기서부터 며칠. 그래가지고 개봉에서부터 개경에 들어가는 것까지 며칠이 걸렸고 어디를 경유를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지도에 표시를 해 보면 노정이 그리고 일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용. 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 백기를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처음부터 무작정 그 백기를 쓰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런 기록은 사실 잘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없고. 왜? 고대 아주 선사시대부터 우리가 과거에 교과서 배울 때 배가 벼농사 지을 때 벼가 어디서 들어왔다 그랬어요. 쌀도자기. 산둥반도로 이렇게 걸쳐서 오거나 만주에서 걸쳐서 오거나 이미 그래서 그 신석기 시대니까. 그러면 그 기록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죠. 그래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길 얘기하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실크로드가 얘기하잖아요.
이른바 이제 육로 얘기를 하고 장안성 당의 장안성에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경주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이 되고 또 하나는 바닷길이 있어요. 바닷길. 우리는 이제 실크로드만 생각하니까 육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또 우리는 바닷길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장보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당시까지는 필리핀까지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대단한 바닷길을 능숙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따라서 갔겠죠. 또 가야 허왕국은 또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왔겠죠. 물론 이제 가야 그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허왕은 오지 않고 그 보주 중국의 보주 남방 그 보주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신석기 들어와서 또 정착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지만 또 이주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하고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 오이도 공원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선사 공원이 있잖아요. 선사시대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섬에서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그냥 바다에서 헤엄쳐 왔겠어요? 뭘 타고 왔겠죠. 타고 온 것이 뗏목이 될는지 아니면 통나무가 될는지 아니면 그 통나무를 속을 깎아서 배 형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배는 저희들이 유추할 수가 없어요. 왜? 깔아지면 썩어버리잖아요. 또 부식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흔적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육지와 섬을 오고 갔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오면 뭐 준고주선 말이 좀 어려운데 배 같은 모양, 배 같은 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것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예. 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서 한참 그 보호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울주 반구대 암각하지요. 여기 이제 고래와 호랑이와 멧돼지와 사슴과 온갖 것이 있는데 여기에 몇 군데 그 고래 사냥하는 배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추정을 이 시기의 배의 모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보이시죠? 여기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최소한 12, 한 다스.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12명 정도가 타고, 여긴 뭐예요? 이거는? 노잖아요. 이걸로 적어도 12명 정도 사람이 타고 노를 지어야 하고 하니까 배의 모습을 대충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죠, 이제. 처음에 우리의 배의 모습들은 이런 거였을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선사시대 얘기고요. 근데 고대 백길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대외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제부터 그러면 배들이 다녔을까? 사람이 뱃길을 이용했을까? 자,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육로만 생각해요. 북경으로 가는 길만. 당연히 그거 뭐 우주로 해서 심양으로 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명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원이죠? 원. 원에서는 또 그렇게 갔을까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말 명초에 주원장이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육로로. 환장하는 거죠. 가서 빨리 가서 읍을 하고 이성계는 그 추인도 왕으로서 추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냥 배로 가요. 그래갖고 중시조 대신 할아버님께서 침몰돼서 돌아가셔요. 사자 범자 되시는 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때 남경이니까. 또 나중에 이제 북경으로 옮기죠.
그래서 그런 그 관계, 어떻게 배가 사람이 다녔을까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볼 때 BC 3세기 정도 오면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아는 진시황 있죠? 불로초구가 오는 그 사신이 있잖아요. 그게 서복이에요. 네. 그 사람이 어디까지, 저 전설이 어디까지, 남해까지 있어요. 남해까지. 금산, 남해 가면 금산 있죠? 그 보리암인. 거기 가면 그 서시화차라고 그래서 그 벽화에 그 암벽에 그 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걸 서복 그 전설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는, 그렇게 온단 말이죠.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구나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일본 사람, 일본에 갔는데 우리가 신석기 이후를 계속 저 문물을 준 거 아니에요. 그쪽은 기분 나빠하지만, 줬다는 데서 기분 나빠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국가 개념도 없을 거고 민족의 개념도 없을 것이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갔나 이거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변홍사와 지성미호 문화를 보면 문화의 교류 흔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간헐적이고 또 뭐 우연한 왕래는 아닐 것이다. 지속적인 어떤 교류 과정 속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일상적인 해로가 되었을 것이다. 왜? 유전인자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어초는 육지보단 강해요. 유전인자가. 그 아들이 또 선주가 돼요. 대부분 보면. 농사 짓는 사람도 유전인자가 강한데 대부분 농사를 안 지으려고 그러죠. 왜? 못 먹고 사는데. 배는 요새 먹고 살아요. 고기를 잡아서. 그게 차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 기록에서 이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보자 이거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걸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근초고왕 때 처음으로 이제 사신들이 오고 가는 백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백제가 요동정벌 가고 하는 게 산둥반도 일대를 또 차지한단 말이죠. 그 많은 숫자의 군사가 가려면 백길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고구려가 또 백제를 공격할 때 수군으로 해서 내려오죠. 한강가까지 내려와요. 다 백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왕건이의 저 밑에 가서 뭐예요? 나주 경략하고 앞에도 경략할 때 능창 다 백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당연히 왕건은 또 아버지 선대 해상 세력이니까 혈구진 출신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4세기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이제 중국과 사신들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그런 그 횡단, 황해 횡단, 사단, 해로를 알 수가 있고 이미 이 시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로왕이나 문조왕, 동서왕 때 오면 북이, 송남제가 이제 외교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 백기를 또 고구려가 차단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강 위협을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합을 벌이던 시기이죠. 그래서 백기를 차단시키지 않으면 한강으로 올라오거나 또는 평양 쪽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까지 신라는 배와 관련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일본하고의 관계이고 이쪽 고구려 쪽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요. 왜? 경주에서 돌아서 올라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대중국 해로가 고구려에 의해 저지당한 것은 바로 한강 유역권을 두고 패권을 장악할 무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항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횡단항로는 이 시기에 되지를 못해요. 왜? 아까 얘기한 파손이나 난파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그거 빠져 죽지만 연해안을 따라가면 그래도 안정적인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횡단항로는 또 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에 이어진 서남해 연안, 아까 이제 남방향로라고 있는데요. 그런 것고, 그 다음에 이제 바레만의 노철산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레만 하니까 저 위에 동북지방에 바레만 생각하시는데, 요 우주로 해갖고 이렇게 쭉 끼고 있는 것이 바레만이에요. 그 중국하고 사이에 여순 이렇게 다 끼고 있는 게 바레만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시마 이끼를 그러니까 조류를 따라서 가는 일본과 일본도가 또 있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뭐 수시로 일본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의 습성하고 제주도의 그 본 습성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사실은 해요. 뭐 제주도 말 못 알아듣는 거나 일본 말 못 알아듣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동남해안에서 이제 남해안을 이어지는, 그러니까 동해안으로 남해안은, 이건 이제 신라나 가야들이 이제 가야 세력들이 이용을 했겠죠. 그런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각의 국가들이 그 삼국시대에 서로 이용했던 해로라고 생각이. 이건 이제 바레만이래. 바레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루트. 거꾸로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는 중심이 없는 것 같고요. 바레를 중심으면 일본하고는 이쪽하고는 더 가깝죠. 일본하고 훨씬 더. 한반도 경주도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황해횡단행로는 바로 이제 소정방, 아까 얘기한 소정방 기록 660년이 이제 13만 대군을 끌고 백제를 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황산벌이 그 내용이에요. 영화에서 보는 황산벌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동반도 성산이라는 곳을 출발을 해요. 13만 군대가 수군을 배를 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그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생각하는 거나 거의 진배 없을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진배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덕적도로 걸쳐서 오늘날의 군산에 미자진에 상륙을 하죠. 그러니까 미자진 군산까지 내려가는 것은 배후로 해서 부여로 올라오는 것이고, 또 신라를 또 거기서 합류해 갖고 올라오는 신라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군사를 동원한 비산작전, 군사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지리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동안 상선이든 사신을 통해서 그 이른바 배의 해로를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술과 항해실이 진보한 결과이고, 이것이 이제 중국과 한반도가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횡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백길로 공식적으로 잡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서남해 연안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오이도로 저 인천서부터 해주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이제 서남해 해로인데요. 요건 재밌는 것은 강을 끼고 있잖아요. 동해는 강을 끼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큰 강은 주로 수도가 있어요. 평양도 그렇고, 평양의 대동강, 개경의 예성강, 한양의 임진강, 한강, 그 다음에 공주의 부여의 백마강. 또 어디가 있을까요? 경주가 그래서 강이 없어서. 예, 낙동강이 있는데 가야가 이제 점령을 했고, 그 위에 이제 낙동강, 경주하고 낙동강 거리가 멀어요. 그게 그 물운송의 가장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에서 중수에 이르기까지 다 끼고 있어요. 그런데 태조가, 이성계가 신도하나, 계룡산 신도하나 가려고 그랬잖아요. 왜 안 갔겠어요? 화륜이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정도전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거기서 일약 정도전하고 해서 화륜이 탁 올라와 버리죠. 거기서 뭐 강이 없다. 강이 없다. 왜? 뭐든지 집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강이 없다. 육로로 오면, 쌀이 올라오면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쥐들이 다 쓸어먹어요. 중간중간. 배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얼마만큼 그 해로라고 하는 것, 수로라고 하는 것이 중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예, 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이렇게 그 대화관계를 나누는데 경색기가 있고 소통기가 있고 또 경색기가 있고 소통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두 번의 경색기와 두 번의 소통기가 있어요. 이건 대외관계의 진전 또는 단절 이런 것과 관련 지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남해안 연안, 낙랑, 한국, 그 다음에 구야 한국, 대마도로 이어지는 길이 있고, 또 한국은 만연맹체, 지금 천안 직지, 직산 이런 얘기, 마한이 이제 거기 있었다고 하거든요. 마한에서 또 영산강 유역을 또 장악을 하고, 영산강 유역에서 또 낙동강 유역까지 내려가고, 낙동강 유역에서 또 일본까지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나오는데 그 목지국이 있던 그 대외 통로는 아산만. 물론 이제 신라는 나중에 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당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옮기게 되겠지만 영산강에서는 상대포구예요. 상대포구. 영암에 있는 그 왕인 박사 출생지. 그렇게 이제 그런 길도로 나가고 낙동강에서도 역시 김해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요. 또 재밌는 거는 또 그 13세기 몽골 1차, 2차 여몽정강에서 일본 칠 때도 어디로 가요? 마산, 하포. 거기가 가장 가까워요. 일본에 들어갈 때. 그런 코스를 단거리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남해 연안로는 동해는 섬이 없잖아요.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가 약 남북합쳐 한 4,400개 섬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남쪽에 신안 이쪽 전라남 남도에 있는 게 3,000개예요. 3,000개. 그러니까 그 섬의 지리적 조건을 또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섬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유물이 나와요. 유적이 나오는 거. 왜? 가다가 거기서 멈춰 서야 되고 또 숙박해야 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연평도나 흑산도가 왜 유명해요? 태풍 불면 일본이나 중국 배들은 흑산도에서 머물러요. 피항을 한다고 그러죠. 연평도도 역시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신들이 들어오니까 섬은 문화의 교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육지 사람보다 사실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나오지 않는 중국의 동정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에 근대화 될 때 서양의 그 이양선, 흑선이 오면 섬에 먼저 가지요. 그때 맥주나 이 흔히 얘기하는 서양 것 초콜릿이랑 이런 걸 줘봐요. 포도주나. 먼저 보고 온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육지사는 먼저 보질 않았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섬은 우리가 섬놈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보다 사실은 선진적인 문화를 먼저 받아들인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 한번 고민을 사실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단절적으로만 보니까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 시기에 보면 일본의 유물도 나오고 중국의 유물도 나오고 우리는 유물도 나오긴 하죠. 그래서 늑도 그런 것이 바로 동아시아 해상의 거점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종도, 거문도, 제주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런 것이 중국 화폐들이 많이 나와요. 중국 화폐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쪽으로 중국 상선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우리가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구두 닦기 하셨던 그 분들이 영어를 더 잘했어요. 예? 네, 더 잘했죠. 또 미군 비행장에서 막노가 했던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했어요. 바로 그것이 문화의 그 접근성이에요. 누가 먼저 빨리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섬과 연안의 고대와 연안 거점 포구들이
과거에 이렇게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이고요. 네, 넘어가시고요.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요겁니다. 이게 이제 횡단횡로.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만으로 따라오는 북방. 요게 이제 남방.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이후 이제 고려로 오면 좀 더 발전된 면모가 보이겠죠. 기술도 발전되고 조선술도 발전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장목이라고 하는 선단들이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산둥반대 법화원까지 절까지 신라방까지 세워놓고 뭐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한 소정방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겠죠. 통일기니까. 그래서 쉬었다가요? 네, 아유, 제가 저 혼자 열성을 해가지고 지났네. 그러면 한 10분 쉬나요? 예, 10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